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카메라까지 새로 사놓고는 그동안 좀 병원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열심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혈액암 협회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상당히 좀 재밌으셨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조금씩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연은 그 암 환자분들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 꼭지가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80kg에서 70kg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중을 측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야 우리가 전날에 했던 그 식사 같은 거를 반성을 하고 좀 더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체중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체온도 높은지 낮은지 재야지 해열제를 줄지 아니면 따뜻하게 해줄지 알 수가 있고요. 혈압이나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면역력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면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법이 개발이 됐고, 특히 이제 NK 뷰키트라 그래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10년 전쯤에 개발이 됐는데요. 측정 자체에 조금 부정확함이 있어서 그런지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NK 세포의 숫자입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암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면 1마이크로리터당 한 100개 정도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 전체에서 NK 세포 수를 100개 기준으로 100개보다 많은 사람이 빨강색이고요. 100개보다 낮은 사람이 파란색으로 나눴을 때 이 생존율이, 그러니까 이제 암이 진행하지 않고 사는 그 생존율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가 적어도 100개 이상은 되어야 암 환자들이 좀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활성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활성도가 낮아가지고요. 그 암세포를 발견하더라도 NK 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NK 세포 수하고 활성도를 같이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더라도 백혈구 수치 또는 호중구 수치 이런 건 나오는데 NK 세포 숫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조금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거를 개발하는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쪽이 이제 숫자고 이게 활성도인데 피를 한번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상인이고 이게 암 환자들인데 그 개수가 NK 세포의 개수가 암 환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NK 세포의 활성도도 암 환자에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공고를 보시면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NK 세포수하고 활성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면역 치료를 하고 또 어떤 면역 치료가 자기한테 맞는지,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제 먼저 측정을 하고 나서 높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13가지 정도, 뭐 그거보다 더 많겠죠. 그런 몸에 이상이 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면역력이 떨어진다. 여기 써있죠. 면역 계통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런 뜻이고, 또 머리가 멍해져서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요. 또 체중이 늘고, 잠을 못 잔 날은 그 다음날 식욕이 막 많이 돋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 또 많이 붓게 되고, 이런 거 경험하셨을 테고요. 피부도 나빠지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올라가고, 또 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암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 생각을 잘 못하는 대신에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은 더 많아지고요.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뭐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당뇨병의 위험도 올라가고, 체온은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고, 근육도 감소한다.
뭐 이런 13가지 아주 나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잠을 푹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이제 잠을 자는데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그네슘의 7가지 효과 보시면 첫 번째가 인솜니아라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불면증을 좋게 해준다.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또 아까 잠을 못 잤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점들을 다 좋게 해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제 심장병의 위험을 이제 낮춰주고요. 천식도 좋게 해주고 고혈압을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죠. 고혈압이 이렇게 그 효과가 있고 또 소화도 좀 잘 되게 하고 특히 이제 변비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도 여기 보시면 당뇨에 대해서 보호작용이 있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뼈라 그러면 보통 칼슘을 생각하시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골고루 있어야 뼈도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면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이제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몸에 들어가선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흥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잘 밸런스 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 또 그 밸런스는 칼슘을 2개 먹으면 마그네슘을 1개 먹는 게 가장 좋은 밸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마그네슘을 먹을 것인가 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느냐인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복에 먹었을 때,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게 밥을 먹고 먹었을 때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흡수율이 한 60%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품들 중에. 그래서 FHA, B, JE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목록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은 주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자 한 3에서 4% 정도만 흡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요. 제가 먹는 거는 이 제품이라서 그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충분히 먹었는데도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이제 전자약이라는 걸 한번 써보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잘 못 자면 수면 유도제라도 먹고 자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졸피뎀 같은 게 대표적인 수면 유도제죠. 이제 한 달 이상 드시면 어느 정도 몸에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약이라는 거는 뇌를 정기적으로 또는 자기장으로 자극을 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건데요. 포커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이용해서 이제 한 1mA 정도의 그런 전류가 흐르는 제품인데요.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땄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 중에도 일부가 착용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잠을 영 자지 못한다 이러시면 수면제 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면역력을 측정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제 가을부터 시작될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는 말씀하고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상담도 해드리고 좋은 제품도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